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경영진과 본부장 채용을 완료하고 올 연말 안에 자동차 공장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해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 대해 광주시 의회가 징계를 추진합니다. 참교육 운동과 민족 민주운동에 평생을 바친 오종열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이 지난 주말 향년 8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최근 경영진과 본부장 채용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터스는 조만간 공장 신축 사업자를 선정해서 올 연말 안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최근 경영진 인선과 본부장급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모터스 4개의 본부장 가운데 품질관리본부장을 뺀 사업기획본부장과 생산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을 채용했습니다. 본부장급에 이어 팀장급 25명도 조만간 채용 절차에 들어가는 등 채용 절차에 속도가 붙자 자동차 관련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터라 자동차과에 지원하고 제가 자동차에 대한 이수 체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광주형 일자리에 꼭 취업하여 광주형 일자리의 주역인 생산직 직원 1000여 명의 채용은 내년 말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서류 접수에서 면접까지 모든 채용 절차를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 제도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정도 한 80% 정도 이상은 우리 지역 출신들로 일자리가 됐으면 하는 제 그 욕심입니다. 한편 지난달 공장 신축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글로벌 모터스는 현재 낙찰자 선정 과정을 밟고 있다며 연내에 착공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비례대표 나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의원들이 매달 객출한 돈 80만 원을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되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돈봉투 논란으로 시작된 이른바 머리채 싸움의 당사자인 곡성군 의원들이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경찰서는 이르면 이번 주 곡성군 의회 민주당 김을남 군의원과 무소속 유남숙 군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싸움의 발단이 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돈봉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을 포함한 곡성군 의회가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회 윤리특위가 두 의원들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지만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 발짝 더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0.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추위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더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만 내일은 새벽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는 데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황사용 마스크도 준비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 자체는 맑겠는데요. 연일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안 지역 양식장들이 허가된 면적보다 많은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 안자도 해상에 우럭 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민들이 크기에 따라 우럭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럭 판로가 막히면서 일부 어민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사료값 등을 고려하면 1kg에 12,000원은 받아야 하지만 8,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한 양식 시설이 많다 보니 공급 과잉으로 우럭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과다 시설을 해가지고 그 시설에서 많은 고기가 생산되다 보니까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아서 일부 양식 시설은 면허 구역을 벗어나 있어 선박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장 관리선을 이용한 어획물 불법 운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신안군은 뒤늦게 불법 가두리 양식 시설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가두리 양식에 대한 그 실태 조사를 읍면에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안 지역 어류 가두리 양식 어업 면허는 8개 지역에서 30건, 143헥타르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이 향년 81세를 일기로 지난 7일 밤 타계했습니다. 광주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고인은 지난 89년 전교조 초대 광주 지부장을 역임했고 이후 범밀련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평생을 교사운동과 민족민주운동에 몸바쳐왔습니다. 빈소는 서울대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광주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조선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조문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보다 600만 원 오른 평균 1억 8,200만 원으로 선거구별로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가 2억 9,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을 선거구가 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광주 지역 8개 선거구의 선거비 제한액은 평균 1억 7천만 원으로 동남 을 지역이 1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을이 1억 5,1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이 과연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지 궁금한데요. 민식이 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국회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좀 상황이 좀 변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가동이 되어서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예산 1조 3천억 순삭감에 합의를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 2시에 예산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4+1은 의회 독재, 세금 떼도둑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수정안 작업에 협조했던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 협의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지금 4+1 협의체에서 잠정적으로 근접한 것이 지역구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50석의 합의가 접근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50%에 대해서 즉 25석에 대해서 연동형을 적용하자라는 게 민주당이 아니라면 네. 50석 전체에 대해서 100%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야 3당 아닌데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죠. 네. 일단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진행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임시국회 종료 이후에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바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수정안을 계속 법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달 말까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이어지는 국회 대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은요, 또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지, 또 여야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친박 2명, 비박 2명이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유기준, 김선동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고 반면에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원장은 비박 의원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석호, 심재철은 대표적인 비박 의원인데 러닝메이트는 공교롭게도 강성 친박들을 선정을 했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친박 의원인 유기준, 김선동 두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로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마지막에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자유한국당이 자충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 공석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청와대 의중 어떻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검찰을 아는 인사를 추천했다라는 게 추미애 인사의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2월에 검찰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즉 1월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추미애 카드는 그렇게 해서 된 것 같고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부 장악 의도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1월 대충돌 예상됩니다. 네, 이처럼 이 법무부 장관 내정을 놓고서 여야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국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한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고 사법부 장악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현역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불패 기록들이 있어서 인사청문회 통과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무난하게 진행될 거라 예상되는데,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후에 추미애 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경우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급공사 청탁을 위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순 군사님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 군사님 조합장 6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벌금 2,6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공원 공사 등과 관련해 화순군 공무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논란을 불러왔던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는 의회에 제출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지난 6일 철회했습니다. 서구는 입법 예고기간에 제기된 이의를 수용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가 생략됐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리 재검토를 거쳐 새로운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아파트값 하락, 벽돌 맞아 사망, 전투 비행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아파트값 하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폭등 수준으로 올랐던 광주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된 건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하나 장만해? 그래도 비싸다는 게 함정. 집값 하락에도 여전히 부담되는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으로 옮길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진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현장 아래를 지나던 상가 세입자가 머리에 벽돌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다녔던 이 씨. 하지만 벽돌이 간판에 부딪히면서 방향을 틀어 그의 머리로 떨어진 건데요.
사고 당시 현장에는 낙하물 방지 그물이나 펜스와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조치를 하고 시작했어야지. 누리꾼들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홀한 안전관리에 대해 꾸짖고 다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바랐습니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날아온 긴급 재난 문자 다들 받으셨나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공군 전투 훈련이 진행되니 비행 소음에 대비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건데요. 으악! 난 왜 공군 부대 근처에 살까? 시험 기간인데 화남. 전투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평소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던 누리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매실청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용으로 활용을 해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자는 취지인데요. 매실의 새로운 판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한 양계농가. 추운 날씨 속에 사료를 만드는 농민의 청을 섞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17년. 이후 닭들의 폐사가 줄고 성장도 좋아지면서 납품받고 있는 식품회사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흙냄새가 나고 또 설사를 안 하니까 바닥이 안 질고 면역이 좋아야 모든 병이 안 걸린다 아닙니까? 이처럼 농가 사이에서 매실청의 효과가 입증되자 광양시가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매실청의 무상 지급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매실청을 찾는 농가가 늘면서 매실청 공급처인 매실농가 역시 반색하기는 마찬가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의 이중고에 대해 그동안 매실 수요가 줄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관내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소량으로 지급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효과가 검증되고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판로가 확보될 수 있어 농가들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판로만 확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아마 이제 외국에도 이렇게 판로가 돼서 나간다면 더없이 우리는 반가운 일이죠, 사실은. 일부 농가는 지급받은 매실청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직접 재료를 담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매실청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 또 질병에도 예방된다는 그런 설문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가격 하락 등으로 올여름 애써 키운 매실을 산지 폐기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매실 농가. 자치단체 매실청 공급 사업에 매실의 판로 확보와 이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특산물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탑승객이 개통 석 달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어제 충남 아산에서 방문한 50만 번째 탑승객에게 이벤트로 경품과 꽃다발, 탑승권을 현장에서 전달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개통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인 편도 3.23km 길이로 주중에는 최고 6,000명, 주말에는 10,000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차단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광역 방제기 2대와 소형 방제 차량 넉 대를 활용해 주요 철새 도래지 18개소의 주변 도로와 인근 지역 농장 등에 대한 방역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 인접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생석회를 살포하는 등 차단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판사는 피고인을 구속하고 어떤 판사는 구속을 안 한다면 어떨까요? 재판 과정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인데 전관 예우 때문에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 군수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8일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김 군수 변호인단에 올해 초에 퇴임한 법원장급의 전직 고위 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등 이미 3명이 구속됐는데도 유독 김군수만 구속을 면한 것은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의 힘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도 지난해 9월과 11월 2번씩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번의 영장실질심사 모두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전직 법원장이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관 출신인 변호사들은 어쨌거나 뭐 예전에 같은 재판부에 있었던 같은 뭐 부장 모셨던 뭐 이런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인 이상. 김영만 군위 군수는 2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고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관 퇴직 1년 전 근무지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전관예우금지법을 비껴가긴 했지만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결국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라리 인공지능이 판단하면 예측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긴 하죠. 이런 논란은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까지 나옵니다. 전관을 예우해 주는 것이 마치 관원상제 때 부조를 하는 것처럼 그들만의 묵시적인 합의 같은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전관 출신인 변호사들은 사실 좀 그들끼리 모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접근할 수 없거나 모르는 내용들이 공유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은 공정한 재판뿐이라고 법원 스스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관 예우 논란과 함께 판결이 법상식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면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 발전 방안이 담겼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상대적인 소외를 겪어온 강원 지역도 새로운 국토계획에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는 강호축이 연계 협력 사업의 대표 사례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항목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이번에는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해 경제 발전 벨트로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자체들이 그 주변 지역들과 같이 연계 협력을 하겠다고 제안한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국토종합계획에 담아서 강호축 개발의 핵심은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과 백두대간 관광 치유 벨트 조성, 고속교통망 구축 등으로 대표됩니다. 강원도는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호남권을 잇는 강호축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호남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고속철도망으로 만들고 고성, 제진까지 이어지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경우 강릉에서 목포까지 1시간 30분가량 단축해 3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 환동해권 관광허브, 백두대간 국가생태 경관도로, 제주와 동해안의 해상 물류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체류 인구 250만 달성, 전국 4% 강원 경제권 실현,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 지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과 충청, 호남권은 시멘트세 신설, 수소 경제 구축 등의 의제를 공동 선점해 왔습니다. 강원도의 사업안이 실제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한 전략 마련과 광역 연계 협력 사업을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이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최근 경남 진주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 총장은 회원대학은 물론 교육부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공립대학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주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도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추위가 한 발짝 더 물러났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0.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2도로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겠지만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데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황사용 마스크도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연일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0.8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은 더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하 4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영하 4.9도에서 출발해서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전망되고요. 순천은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졌지만 한낮 기온 12도 보이면서 일교차는 18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